자, 일동제약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 소장입니다. 차트를 좀 바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최저가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3% 가까이 빠지면서 좀 이렇게 최저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좀 말씀드려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동제약의 개별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러니까 같은 바이오 종목인 이 리가캔바오나 삼천당 제약에 조금 이슈들이 있어서 바이오 전체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리가캔바이오는 이제 해프닝이나 쳐요. 얘는 그렇다 치고 삼천당 제약은 좀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죠. 뭐 기자회견 한 것도 오히려 더 이상해졌고. 근데 지금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린 주요 ETF들은 이런 우량 종목들을 공통적으로 좀 큰 비중으로 담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근데 얘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그 해당 ETF 수익률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 환매가 발생을 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또 그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런 악재가 없는 다른 바이오 주식들까지 좀 기계적으로 팔아치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섹터 전체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 이슈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동제약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근데 일동제약의 핵심 파이프라인 가치나 뭐 기초 펀더멘탈은 아무것도 훼손된 게 없죠,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보실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제가 오늘 또 다른 일동제약의 핵심 파이프라인 이렇게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진짜 이 1000명 한번 꼭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나중에 취소 누르셔도 되니까 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구독 취소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기 전에 빠르게 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일동제약의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죠. 파도프라잔. 이 내용을 좀 같이 보실 건데, 파도프라잔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예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총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약물 기전 및 강력한 경쟁력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이 기존 PPPI 계열에서 이 P캡 계열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P캡 계열 중에서도 파도프라잔이 최적화된 효능을 좀 자랑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 약물하고 차이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약물인 이 PPPI는 위벽 세포에 이 약물이 도달한 다음에 위산하고 만나서 활성 상태로 변환이 돼야만 얘가 작용을 하거든요, 이 PPPI가. 근데 얘가 가장 큰 약점이 현재 우리 몸에서 산을 분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펌프에만 결합을 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산 펌프가 뭐 100% 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교대로 위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PPI를 먹고 만약에 일하고 있는 하나의 위산 펌프를 끄더라도 다음날 자고 있던 다른 펌프들이 깨어나가지고 또 위산을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펌프를 완전히 통제를 하려면 3일에서 5일 동안 좀 꾸준히 먹어가지고 누적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P캡은 이제 즉시 차단하는 그런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얘는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이 흡수되자마자 위산 분비의 이제 핵심 열쇠죠. 칼륨이온의 자리를 아예 뺏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 뭐 깨어있는 펌프든 자고 있는 펌프든 가리지 않고 얘네 모든 스위치를 그냥 꺼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버리면은 먹자마자 1일 만에 바로 이제 최대 약효에 도달해서 환자의 속쓰림을 즉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이제 식사, 요 제약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PPI는 되게 먹기가 까다로워요. 얘가 본질적으로 산성에 매우 약해서 위산에 닿으면 좀 쉽게 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도록 이렇게 특수 코팅제를 좀 입히는데, 약이 장에서 흡수돼서 이렇게 피를 타고 위벽에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벽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밥을 먹어가지고 이 위산 펌프들을 최대로 깨워놓아야 약효가 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이제 반드시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에는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매우 까다로운 제약이 생기는 거죠. 뭐 환자가 이미 식사를 했거나 뭐 식사 시간 놓치면 약효가 바로 그냥 급감을 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P캡은 산성 환경에서도 구조가 파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통해서 이제 펌프를 억지로 깨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기 전이든 후든 심지어 한밤중이든 생각날 때 아무 때나 복용을 해도 100% 일정한 위산 역제 효과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존 PPPI의 한계가 좀 있는데, 기존 PPPI 이 위장약은 우리 몸에 이 CYP2C19이라는 그 효소가 있거든요.
얘에 인해서 얘가 분해가 돼요. CYP2C19 이 효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그냥 자연적인 효소예요. 자연적인 효소인데 대사가 빠른 환자가 약을 먹으면 약이 위산을 억제하기도 전에 간에서 너무 빨리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를 못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효소 대사가 느린 환자는 체내에서 약물이 좀 과도하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부작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자의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서 약효가 복불복이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 P캡은 약물의 분자 구조를 아예 새롭게 설계를 해서 체내 분해 통행로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CYP2C19 요 효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유전자형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좀 쉽게 처방을 할 수 있고, 누가 먹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전자에 따라 효과가 다르지 않다 보니 그냥 어느 누가 먹어도 약효가 똑같이 빠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 이제 파도프라잔만의 독보적인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야간 3분비 억제 효과가 되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주무실 때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잠이 깨는 야간 속쓰림이거든요. 파도프라잔은 임상일상 데이터부터 타 P캡 경쟁 약물 대비 이 야간 3분비 억제 효과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함을 입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는 이제 반감기와 약물 결합력을 절묘하게 최적화된 결과로 환자의 수면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일부 P캡 양분들이 이 간독성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파도프라잔은 간 효소 수치 변화 등에서 높은 안전성을 보였고, 만성 질환으로 좀 오랜 기간 이렇게 복용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처방 옵션을 제공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이 상업적 모멘텀과 시장성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시장에는 이미 HK 이노엔의 K캡이나 대웅제약의 팩스쿨로라는 제품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일동제약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좀 영리하고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구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투트랙 요 전략인데, 쉽게 말해서 일동제약은 이제 신약물질 발굴이나 초기 임상, 그리고 뭐 라이센스 아웃 요런 데 좀 집중을 하고,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드는 후기 임상이나 향후 국내 판권은 소화기계 영업의 강자인 이 대원제약 얘네들한테 넘겨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일동제약 입장에서 이제 임상 3상 비용이라는 거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좀 덜어냈고, 그 다음에 신약 출시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한 좀 신의 한 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충족 수요 정밀 타겟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틈새 시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얘를 밀환성과 동시에 타겟팅해서 임상 3상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밀환성이 NERD라고 하고, 이제 밀환성이 ERD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ERD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눈에 상처가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서 식도벽이 실제로 헐거나 염증이 생기면 요걸 이제 의사가 내시경으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화면에 뭐 식도가 헐었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이 비밀환성 NERD는 증상은 있어요. 막 엄청 죽겠는데 상처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막 속이 타고 막 쓰려서 신물 올라오고 죽겠는데, 막상 내시경 검사해보면은 아무런 뭐 식도도 헐지 않고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처가 없는데 신경이 예민해져서 위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NERD, 그러니까 비밀환성 환자라서 이 적응증을 좀 빠르게 확보해서 초기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어디까지 좀 개발이 진행이 됐는지 요걸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5년 10월에 임상 3상 승인이 났어요. 이때 이제 대원제약 주도로 식약처로부터 밀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랑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1월에 대원제약이 총 324명의 환자를 목표로 하는 임상 3상을 위한 연구자 킥오프 미팅을 개최를 해서 본격적인 환자 모집 및 투약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 2월에 상표권 선점을 했는데, 대원제약이 이제 특허청에 제품명 발매를 염두를 해두고 파도가 들어간 다수의 상표권을 연이어서 출원 등록을 이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화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좀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현재 2026년 4월 지금 전국 주요 병원에서 임상 환자 모집 및 데이터 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자면, 파도프라잔은 단순한 후보물질 단계를 넘어서 좀 상업화 초일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 지금 일동제약이랑 대원제약의 철저한 분업 아래 현재 임상 3상 환자 투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일동작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고 뭐 지금 오늘 최저가도 찍고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동작의 뭐 자체적인 이슈나 개별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이오 전체가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모든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전쟁 끝나면 뭐 다시 제자리 회복하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